안녕하세요. 플래너 조입니다. 오늘은 NR 커뮤니케이션의 사업 아이템 중 하나인 엠보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입시로 영어에 대해서 치를 떠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또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취업을 하면서 영어에 많이 시달리고 계실 겁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노후에 편안하게 여행을 하시면서 여행지에서 쓸 수 있는 영어로 고민을 또 하고 계시고 있죠. 저희가 이 입시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은 초중고등학교 사교육에 21조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죠. 자, 1인당 사교육비가 32만원이고 그 중에 영어 과목이 평균 21만원 정도, 고등학생은 좀 더 많네요. 35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돈을 들이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도 독해, 어휘, 문법 등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험을 위한 영어를 하고 있는 거죠. 영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어는 언어죠. 저희는 시험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늘지 않는 거죠. 네, 이분께서는 대한민국에 35년 동안의 영어 교육에 종사를 해오신 분인데요. 이분께서 한국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는 진짜 영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에 비해서 한국인의 영어 실력은 늘었나? 라는 질문에 한국인의 영어 실력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영어를 많이 하는 사람이 늘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런가? 라는 질문에 한국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는 진짜 영어가 아니다. 실제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교과서에 보시면 감수라고 해서 외국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보실 겁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감수를 하냐면 문법과 단어가 틀렸는지만 감수를 하고 있어요. 즉, 이것이 원어민의 표현이 아니라고 했을 때 교과서 측 쪽에서는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문법에 맞기 때문이죠. 즉, 원어민 표현과는 거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운전 조심해 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시면 이것을 영어로 바꿔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Be careful of driving. 자, 이런 거 표현 나쁘지 않아요. 그죠? 문법에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Drive safely. 자, 이것도 맞죠? 동사 뒤에 부사가 오는 표현 아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표현은 제2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맞지만 원어민들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인 거죠. 자, 정확한 표현은 drive safe. 자, 이건 문법에 맞지는 않지만 원어민들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어민 표현에 맞게 해줘야 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뜻을 이해한다는 거죠. 뜻만 전달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영어를 잘한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자, 입에 보니까 이 신문기사에서는 카이스트가 2018년도부터 일반 전형에서 영어 면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자, 저희는 문법만 공부하다 보니까 말하는 스피킹에 굉장히 약하죠.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보면 토론을 영어로 합니다. 수업을 영어로 듣죠. 듣는 거는 굉장히 잘해요. 쓰는 것도 잘하고. 하지만 토론을 하는 스피킹 실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수업이 진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카이스트가 이제 영어 면접을 도입을 한 거죠. 자, 여기도 연세대에서도 일반 면접을 영어 면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022년도에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원래 영어 시험 문제는 EBS에서 지문 등을 발췌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수험생들이 EBS로 많이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 연계율을 70%에서 50% 정도 낮춘다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EBS에서 나오는 그러한 질문들 이외에 다른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러한 지문들로 채울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는 건 학생들이 보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콘텐츠로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취업을 해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토익 100점, 죄송합니다. 100점이 아니라 만점이죠. 그 만점을 맞아야 어딘가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겠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영어 만점자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 시간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기업도 이제는 이번에는 스피킹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현장에서 바로 투입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면접을 늘리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모두 오픽 시험을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대죠. 여러분이 취업하실 때 영어도 필요하지만 취업하고 나서 승진할 때도 영어 시험이 필요합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영어 시험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또 과외를 통해서 또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 광고예요. 현대 SP의 시험을 준비해 줄 수 있는 과외 선생님들이 붙여놓은 광고죠. 그만큼 승진을 위해서도 나이 많으신 분, 임원들까지도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끝없이 영어는 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이 되어버린 거죠. 자, 삼성입니다. 삼성도 예외가 아니죠. 오픽 및 토익 스피킹 영어 회화 자격을 보유하신 분이라고 명시를 아예 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살벌하게도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임원들이 회화 능력 1등급을 보유하지 않으면 승진에서 자동 탈락된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죠? 임원들이라고 하면 보통 나이가 50은 넘으셨을 텐데요. 그분들 나이 들어서까지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회화 능력 1등급이라고 하면은 거의 원어민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2027년까지 지금 몇 년 남았나요? 한 6년 정도 남았네요. 그동안에 열심히 언어를 갈고 닦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 없다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항상 고민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요즘 유튜브 보시면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굉장히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방법을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은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엄마, 아빠 해봐 라는 그 말을 수천 번, 수백 번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listening, 듣게 되는 거죠. 그 인풋이 들어왔을 때, 즉 스피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자, 수천, 수백만 번을 듣고 나서 스피킹을 하게 됩니다. 그 원리로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배운다면 정말 자연스럽게 어떠한 언어든지 습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reading, writing 먼저 배우고 있죠. 자, listening, speaking은 한다고 해도 정말 그 퍼센테이지가 정말 낮습니다. 여러분은 유튜브나 다른 거 학원을 다니든지 아니면 원어민하고 직접 만나서 영어를 배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어를 배우겠죠. 하지만 그것 또한 여러분이 정말 언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영어를 어떻게 잘하냐? 영어로 쓰는 환경에 노출이 돼야겠죠. 어떻게 노출할까요? 어학연수를 가거나 워킹 홀리데이를 가거나 아니면은 미국에 유학을 하거나 영국에 유학을 가거나 여튼간 영어권 나라에 유학을 가게 되겠죠.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실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온 학생이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다가 인터뷰에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4년 동안에 공부만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교류가 없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영어 인터뷰에서 당신은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도 그런 영어 수준밖에 안 되냐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자, 노출이 된다고 해서 다 영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노출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그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노출의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내가 10년, 20년을 미국에 있다고 해서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로스앤젤레스에서 20년, 30년 산 어르신분들 영어 잘 하시나요? 아마 못 하시는 걸 여러분도 좀 아실 거예요. 자, 노출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영어로
아니면 다른 언어로 말을 열심히 했을 때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어 쓰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반복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원어민 억양을 따라 합니다. 자, 원어민 억양을 따라 하지 않아도, 자, 같은 문장을 수천 번, 수백 번 연습을 한다 그러면 내가 툭 쳤을 때 내 입으로 바로바로 튀어나오게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노력을 따라서 원어민의 억양을 덧붙이면 여러분은 억양도 좋아지면서 문장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혼자 하기는 정말 힘들죠. 영어 공부 혼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한 달 하다가 세 달 하다가 지쳐서 관두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옆에서 도와주고 교정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친구가 내가 문장을 얘기했을 때 너 그 표현은 맞지 않아, 이 표현이 맞아 라고 교정을 해주면 창피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장을 정말 잘 구사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 그러면 좀 더 실력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노출, 교정,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언어를 습득하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엠보임은 어떤 것이냐, 왜 엠보임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느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 모든 조건이 맞는 것이 저희 엠보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노출을 시켜주고 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저와 같은 플래너가 수강생과 함께 또 원어민 강사님과 함께 수강생 하나를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만큼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면 실력이 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은택 법인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은 동티모르에 있던 군인이 군인 가족들과 함께 화상통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는데요. 이 기능이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화상영어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필리핀 마닐라에 센터를 하나 짓고 2008년도에 세부에 다시 하나를 지어서 저희가 마닐라와 세부의 센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천재교육 화상영어, 해법 에듀, 비상교육 등과 함께 그룹 화상영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뿐만 아니라 이렇게 육군본부라든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도 들어갔었죠. 2015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조금씩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레벨 테스트도 좀 더 수준을 올리고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첨삭 서비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상영어는 보통은 레귤러 코스 하나뿐이 없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펀펀 트립, 토픽톡 여러 가지 커리큘럼 등을 매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련된 것은 2021년도에 엠보임 아이캔톡이라고 해서 실버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또 영어 과정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만큼 저희는 커리큘럼 개발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회사고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공기업에도 들어가 있을 만큼 저희가 공신력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닐라 엠백센터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에 보다시피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강사님들은 ESL 자격증과 티칭 자격증을 소지한 350여 명의 원어민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있는 그 필리핀 원어민의 발음이 걱정되신다고 하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타 업체도 마찬가지로 발음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모든 강사가 저희는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고 인센티브가 지급되기 때문에 강사들 자체 내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체 과정 맵이 8가지가 있고 그 안에 또 여러 갈래로 커리큘럼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고급까지 레벨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레벨을 올라가면서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온 리턴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또 자기의 영어 실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고 하시는 수준 높으신 분들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라든지 시험 준비, 토론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이 컨텐츠는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네, 저희가 여러 커리큘럼이 있는데 정규통합과정에서는 저희가 Regular, Immersion, and Senior, 그리고 회화는 토픽톡, 모멘텀 A, Nlife, I-CANTalk, 비즈니스는 모멘텀 C, 시험 대비는 TOEIC 스피킹, 모멘텀 B. 자, 요러 보시면 저희가 어린 아이에서부터 정말 수준 높은 분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동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것 외에도 무료로 서비스 드리는 게 있고요. 엠보임 빅박스라고 해서 저희가 1,700여 원 정도의 영어 원서를 가지고 저희가 리스닝과 스피킹을 연습을 시켜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책을 듣고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문장 구조라든지 문법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영어 원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건데요. 무료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데일리 엠보임이라고 해서 매일 하나씩 생활 영어를 패턴식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문법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문법 특강도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지면으로 또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중요 문법도 있고요. 그리고 실전 영작 같은 경우에는 토익, 토플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기초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그리고 고급 단계까지 영작할 수 있는 실전 영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엠보임은 비즈니스 영어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영어 첨삭으로 드리는 건데 여기서 첨삭을 제외하고라도 패턴을 알 수 있는 비즈니스 엠보임을 직접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데일리 엠보임은 이렇게 매일같이 올라와 있고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녹음까지 다 되어 있어서 따라 말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문법 특강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지면으로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실전 영작입니다. 영어 일기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하기에는 영작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 5일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영작 첨삭을 해드립니다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영어 일기에 쓰시면 강사님들께서 다 피드백을 해 주십니다. 비즈니스 엠보임도 여러분의 그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거, 바이어와 함께 쓸 수 있는 거, 비즈니스 전화 영어도 다 표현 등을 익힐 수 있는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빅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게임 등을 하면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면서 게임, 읽기, 비디오 등을 볼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영어 원서를 가지고 읽을 수 있게 해 놨고요.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문장 구조라든지 단어를 익힐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보고 있는 영어 자막까지도 지원을 하면서 방송 등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네, 영어 단어를 맞추면서 게임을 하고 포인트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퀴즈도 맞춥니다. 퀴즈를 맞추면서 포인트도 받아가게 되고요. 숙제를 했을 때 골드라는 걸 드립니다. 이 골드라는 걸 모아서 자신의 아바타를 꾸며주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맛있는 과자를 사 먹는다던가 충분히 아이들이 즐길 수 있게끔 게임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즘에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죠? 인스타그램에서도 차에 다니면서도 공부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엠보임 오피셜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데일리 엠보임 매일같이 뜨겠죠. 같이 연습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띵영어 그리고 한 단어에 여러 뜻이 있겠죠. 그것도 공부할 수 있게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황별 영어 표현도 저희가 다양한 컨텐츠로 다양한 SNS로 여러분이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자, 고객센터도 12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업 시간 동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객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플래너가 되는지, 또 어떻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어떻게 가져가는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플래너가 있겠죠. 저는 수강생을 열심히 모집을 합니다.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죠.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같은 플래너가 또 수강생을 모집을 하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다른 플래너도 수강생을 모집을 하게 되죠. 자,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플래너는 얼마 정도 벌어갈 수 있을까요? 자, 10명의 수강생이면 약 300만원 정도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 마진을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다른 플래너 분께서도 약 300만원 정도 벌어가실 수 있죠. 이렇게 벌어가는데, 이렇게 팀으로 했을 경우에 저한테는 팀 후원 장려금이라고 해서 5%에서 20% 정도에서 회사에서 풀어주는 수당이 또 따로 나오게 되죠. 여기서 직급에 따라서 또 다른 수당이 나오게 되고요. 그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프랜차이즈 추가 수익은 한번 볼까요? 자,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지만 내가 가진 이름으로 다른 학원이나 아니면은 공부방 등을 모집해서 프랜차이즈화 하는 것이죠. 즉, 이 엠보임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내 브랜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 사장이 되는 거죠. 자, 이랬듯이 마찬가지로 공부방이나 이런 학원 등은 수강생이 20명에서 한 40명 정도 된다고 보면 약 600만원에서 약 1200만원 정도까지 개인 마진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는 수강생만 모집해서 약 300만원 정도 벌어가지만 밑에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더 개인 마진을 많이 가져가시죠. 자, 개인 마진을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는 저한테도 팀 후원 장려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팀 후원 장려금으로 5%에서 20%까지 받지만 이 프랜차이즈가 2개, 4개, 6개, 8개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면 저는 정확하게 프랜차이즈를 잘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앞에서 보신 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더 자세한 거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혼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하시던지 전업으로 하시던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부업으로 하다가 다시 이렇게 전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하실 수 있고요. 또한 영어에 대한 경험이 없으셔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저희가 교육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같이 별로 사업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팀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제이 폴 게티는 억만장자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신만의 100%보다 100명의 노력 1%를 합친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100직장도 맞들면 낫다이죠. 저 혼자 사업하는 것보다 같이 팀을 이루어서 사업하는 것이 더 저에게는 이익이라는 거죠. 여기서 더 알아보실 분은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 NR 커뮤니케이션의 사업 아이템 중 하나인 엠보임 영어 교육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텐츠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